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네, 지금 이제 계정을 만든 게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저는 제페토하고 이프렌드에 들어가서 아바타까지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만드니까 그 빌드, 그다음에 스튜디오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더라고요. 예, 들어가지긴 했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만드니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앞으로 여기서 그럼 아바타를 만들었는데 뭐를 할 거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워서 뭔가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라는 단어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제페토라는 그런 이제 일단은 메타버스를 타려면 근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제페토의 아바타도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이제 또 할 얘기가 없는데 아바타를 만들어 보니까 사실은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막 그 처음에 그 저 옷을 입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잠옷바람으로 나와요. 막 그 졸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잠옷바람으로 막 하품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딱 나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컴퓨터에서 옷을 입히는데 참 옷 입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그것도 하루 종일 걸릴 뻔. 오늘 옷을 입힐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예.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를 타기는 탔어요. 이 네. 버스가 어디로 갈지 방향성은 못 잡았지만 일단은 가는 메타버스를 제가 탔다라는 거. 그러니까 김희경 원장이 그랬잖아요. 메타버스를 만약에 타지 않으면 1년 뒤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아바타를 만난 게 아니라 만들어서 타기는 탔어요. 네.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탔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메타버스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유튜브로 일단 이거는 이제 나가시고요. 유튜브로 네. 일단 들어가시죠. 그래, 유튜브에서 본인 채널 들어가셔서 예. 좀 공유하기 버튼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네, 뒤로 뒤로 나가면 되죠. 아,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튜브 들어가나요? 네, 거기서 이제 나가서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되죠. 제 채널로 들어왔거든요. 네, 채널 들어가면 이제 메타버스 실시간 이야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지금 생방송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생방송이 나오고 있으면 이걸 눌러서 네, 공유 버튼 눌러서 네. 네, 링크 복사하셔서 이제 좀 나가셔가지고 카톡에서 이제 지인분들에게 일단 날려주시죠. 초대장에 초대해서 감사해요. 그렇게는 앱 설치하고 접속할게요. 그러는데요. 네, 김예지양이 그러면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네. 넣어야 되나요? 네, 다시 넣어주시면 되죠. 네. 저도 이제 다시 유튜브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고요. 선생님요? 네. 네. 저도 이제
나오셨나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는 이제 제페토, 이프, 그다음에 게더타운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게더타운이 이제 2D가 되고요. 네. 제페토하고 이제 이프는 3D가 되겠습니다. 네. 환경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제페토에서 우리 정은경님의 지금 이제 아바타가 네.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프에서 예. 아바타가 이렇게 되는구나. 다섯 손가락. 네네. 다섯 손가락. 네. 다섯 손가락의 의미는 뭔가요? 아, 제가 5손가락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이제 대부분 이제 10손가락을 갖고 태어나시는데 저는 5손가락을 이제 갖고 태어나서 네. 10손가락 못지않게 행복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5손가락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지은 거, 닉네임을 지은 거죠. 네. 브랜드. 네. 그렇군요. 네. 다섯 손가락엔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열 손가락이라는 생각을 사실 못 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다섯 손가락의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장 어쩌면 제가 나는 왜 10손가락을 한 번도 저는 제가 올해 52인데 저는 한 번도 내가 꿈속에서 저는 10손가락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5손가락을 갖고 태어나서 그런지 제가 올해 참 내가 바보였나? 나 바본가? 라는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유튜브에서 그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으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꿈속에서 양 발을 갖고 자기가 막 달리는 그런 꿈을 꾸신대요. 그걸 듣는 순간 난 바본가? 나는 왜 맨날 한 번도 꿈에서도 난 10손가락을 가져본 적이 없지? 한 번도 10손가락을 가져본 거를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5손가락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10손가락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날 때부터 5손가락이었다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못 꿀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아바타를 만들면 이렇게 손을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이렇게 막 손을 흔드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5손가락이라는 그런 브랜드에 맞게 제가 손을 흔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찍어서 제가 이제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저가 너무 왜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다음 생에도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면 어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냐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질문이 좀 짓궂지 않나요? 아니요. 다음에도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면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음 생에도 이렇게 5손가락을 갖고 태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여러 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시각장애인도 있고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저는 2다리가 있어서 제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가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음 생에도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지금처럼 5손가락을 갖고 태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하겠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시각장애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실제로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이 시각장애인분한테 여쭤봤어요. 당신이 만약에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그분이 다음 생에도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당신은 어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냐.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분 역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분이나 저나 아니면 또 휠체어를 타시거나 어떠한 장애를 가졌던 어쩌면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이제 메타버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네. 지금도 아까 그 제가 이렇게 저걸 보냈더니 그 이프렌드 그걸 보냈더니 아 그걸로 들어오게 저기 이렇게 메타버스 요즘에 핫한데 여기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대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이제 그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또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지금 메타버스는 잠시 지금 문을 닫았고요. 네. 네. 자, 읽어주시죠. 나는 누구인가? 가상 세계, 현실 세계. 예. 아마 이것을 조금 더 좀 이해를 해야만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가상세계, 현실세계, 요즘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예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이 용어도 또 진화를 해서 이제는 현실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는 가상세계 따로 현실세계 따로 구분을 해서 사실은 활동들을 했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가상세계, 현실세계가 이제는 하나로 혼합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이제 혼합되어져서 사용되는 이 시점에 과연 오프라인에서는 당신은 누구이며 가상세계에서 당신은 누구인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미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네.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전부 다 선생님 얘기를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잘 못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고 그냥 설레었어요. 내가 그래도 메타버스를 탔다라는 거 그 자체 왜 그런 느낌? 왜 학교 다닐 때 그 버스를 놓치면 지각을 하게 되잖아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왜 안도의 그런 지각하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현실 세계, 가상 세계를 이제 요즘 말하기를 이제 아바타의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3D, 정확히 말하면 이제 3D 세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2D와 3D는 이해를 하시겠죠. 입체감이 네, 있고 입체감. 생동감이 있고 네. 재미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미 20대들, 특히나 30대들은 이미 3D 게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우리 자신은 중장년 세대만 3D에 익숙해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게임을 하지 않으면 3D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게임들은 대부분이 다 현실과 거의 흡사한 환경의 3D로 지금 이제 게임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게임의 세상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도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 그걸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보면 생동감이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올라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자, 소비자라는 단어는 혹시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제가 아바타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바로 소비자였어요. 왜냐면 옷을 사 입어야 되니까. 근데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어떤 소비자였냐면 9천 얼마의 돈이 저한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비싼 옷도 있고 뭐 1,000 얼마짜리 옷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전 절대 빚을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양말이 7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신발이 1,800원? 옷하고 바지가 1,900원, 1,800원, 1,900원 정도 해가지고 제가 2,000 얼마가 남았어요. 그래도 그런데 좀 뿌듯했어요. 그래도 내가 좀 현실적인 소비를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어저께 이프렌드에 들어갔었는데요. 정말 저 같은 50대가 아니라 20대 그 이프렌드는 그 제페토의 그 빌드에 해당하는 그런 랜드라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좀 이제 이렇게 방방이를 좀 들어가 봤는데 정말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처럼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방장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좀 나이가 있는 사람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20대들 방이었어요. 어머머, 어쩌고저쩌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딱 50대가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50대인 제가 들어온 게 싫었는지, 우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고 어떤 애가 그러니까, 그래, 니네 집에 가자. 니네 집 어떻게 가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0대인 줄 어떻게 알았지?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정은경님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제가 50대인지 티가 나냐면 제가 그 사람들은 가명을 쓰는 거예요. 닉네임만 쓰는데 나 같은 경우에 실명을 쓰는 경우는 50대인지 티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방이잖아요. 내가 들어간 건데 자기네들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50대가 들어오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화창에 글을 좀 달아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제 그 현실 세계, 가상 세계, 특히나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본인이 누구인지,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비자는 영원한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생산자는 영원한 생산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작이 소비자로 시작했으면 빨리 생산자로 변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온라인 인터넷 세상은 오프라인과 달라서 오프라인에서는 한번 소비자가 되면 영원한 소비자고 한번 생산자가 되면 영원한 생산자가 되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소비자가 따로 없고 생산자가 따로 없습니다. 프로 컨슈머라고 해서 생산자가 언제든 소비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가 언제든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온라인 우리 가상 세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지금 이제 인터넷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은 소비자인가 생산자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활동을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작부터 사실은 생산자였거든요. 왜냐하면 1인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을 했고요. 음악 방송 CJ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산자로 시작을 해서 소비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가 생산자가 익숙한데 많은 사람들은 소비자에서 머무르는 거죠. 혹시 정경님은 인터넷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하게 됐나요? 검색이요. 아마 검색이라는 단어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70~80%가 검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검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인터넷 할 당시에는 검색할 사이트가 없었어요. 제가 있었을 당시는 유일하게 게임밖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검색이라는 것도 지금 컴퓨터에서의 검색과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확연히 다르죠. 키워드라고 그러죠. 네네네. 네, 보통 이제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우리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키워드가 아니라 렌즈로 합니다. 카메라로 하죠. 왜? 단어 하나만 몰라도 검색이 안 되는 거요. 키워드로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의 검색은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제는 다 검색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콘텐츠는 있는가? 본인은 있으세요? 네. 뭔가요? 뭐 콘텐츠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제가 뭐 블로그를 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콘텐츠를 갖고 블로그에 올리느냐, 예, 그게 콘텐츠 아닌가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콘텐츠라는 것을 좀 더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 습관 등을 콘텐츠라고 그러죠. 돈 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 습관 등을 이제 콘텐츠라고 합니다. 다만 콘텐츠는 가공되어졌을 때 비로소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글로서 가공했느냐, 아니면 사진으로서 가공했느냐, 미디어로 가공했느냐, 여기 따라서 달라지죠. 콘텐츠는 그냥 이제 형식체, 암묵지로 이렇게 좀 나눕니다.
형식지는 지식을 뜻하고요. 암묵지는 경험을 뜻하죠. 음. 원래 이제 1971년도에 사단법인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평생교육법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은 누구나 평생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평생교육법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평생교육원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평생교육원의 진정한 의미의 그 교수들은 사실은 암묵지 강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 네, 형식지의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는 평생교육원의 구실이 아니라 그래서 평생교육원의 강사는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험을 가졌던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는 어쩌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중장년을 살아오신 우리 40, 50대들은 누구나 콘텐츠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본인의 콘텐츠를 활용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내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늦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본인이 지금까지 가장 잘해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죠. 제가 이덕화 씨가 처음 이제 그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아들한테 이제 유튜브를 배우면서 하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야, 내가 밥 먹는 걸 누가 보지?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덕화 씨에게 그럽니다. 식사하시는 것도 다 콘텐츠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밥 먹는 걸 누가 보니? 그랬던 그런데 식사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먹방 아닙니까? 먹방 와,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온라인 인터넷 세상에서의 콘텐츠는 오프라인에서 생각하는 그런 콘텐츠와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한 달에 2억 5, 6천 이렇게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이래 일이 먹방 일이. 우리 와. 그 정경님께서 역시 돈은 눈이 확 띄시는군요. 누구나 다 띄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돈 얘기하면 이렇게 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콘텐츠를 분명하게 이제 자기 콘텐츠를 스스로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글을 올렸을 때 그 메타버스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라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다는 거는 거기서 제가 어떻게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본인도 생산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대표님의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 요즘 태어나는 세대들은 온라인 인터넷 세상에서 돈을 밝힐까요? 가치를 따질까요? 돈을 보는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보면 안 되고 가치를 봐야 아니, 돈을 보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돈보다 더 가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척도가 되지만 온라인 그 가상 세계에서는 가치가 더 큰 그 자본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의미가 틀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그러면 이제 네. 인프라는 있는가? 여러분 인프라 많으시죠? 네. 있으세요? 인프라요? 제가 살아온 50년의 인생이 인프라가 아닐까요? 인프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 학력,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본인의 이제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요. 메타버스의 인프라는 가장 뭘까요? 메타버스의 인프라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도 클라우드. 클라우드 뭐 그것도 다 이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만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봤을 때 5G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5G. 왜냐하면 5G. 통신 인프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세상을 진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속도. 그래서 5G가 이제 요즘 이제 6G를 이야기할 있습니다. 6G. 와. 5G도 이제 인프라가 다 5G도 구축이 안 됐는데 네. 지금 6G를 이야기하는 이제 시대.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2G였을 때가 뭐냐면 54메가였거든요.
54메가. 근데 지금 요즘 집에 들어오는 인터넷 회선이 요즘은 통상 1기가거든요. 1기가. 네. 기가. 그러니까 통신 그 소위 말하는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죠.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이 메타버스의 인프라는 무엇이 있는가, 메타버스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화할 것인가는 메타버스가 가지는 인프라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본인도 인터넷 세상에서 적어도 가상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남들과 다른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본인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얘기가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플랫폼은 있는가?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왜 시장이잖아요.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에 오케이. 가야 이제 뭐 어떤 물건을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잖아요. 내 거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살 수도 있고 이런 플랫폼이 필요한데,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대표님. 게이트라고 보면 되죠. 들어가는 문, 출입구.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접점. 음흠. 그래 나는 이제 요즘 이제 플랫폼 굉장히 많아졌죠. 다양해졌죠. 너무 네, 너무 많아서. 많아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뭐 예. 밴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인스타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연결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면 내가 가진 콘텐츠에 적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네네.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그리고 메타버스로. 예.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그러면 아직도 공감이 안 갈 겁니다. 실감이 안 가고요. 그런데 저는 온라인 인터넷 세상에서 약 20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2, 3년 안에 사라진 사이트도 엄청나게 많고요. 또 새로 생겨난 플랫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 과연 우리에게 지금 현재 효용 가치가 있는가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보고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메타버스 지금을 보고 저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카카오톡이 전 국민이 이렇게 사용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몇 사람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카카오톡에서 할 수 있는 건 고작 문자를 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동영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문자에서부터 단톡방에서부터 네.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는 카카오톡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 누가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렇죠. 그것을 저는 좀 메타버스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그러면 이제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다 뛰어다니겠네요. 메타버스 안에서.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제가 아까 자석도 저는 못 앉아보고 이 브랜드에서 나왔는데, 저는 옷 입히는 게 쉬울 줄 알아서 이 교실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앉고 이런 게 굉장히 쉬울 줄 알았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대표님이 학생이 굉장히 분주하네요. 그러다가 그냥 나왔어요. 네. 적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는 있는가? 여러분들 요즘에 브랜드 왜 옛날에 저희 중학교 때 왜 아식스 막 이런 나이키 뭐 이런 브랜드, 저는 사실은 이제 브랜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브랜드가 뭐냐라고 이제 물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식스, 나이키 이렇게 대답을 제가 자신 있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섯 손가락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이제 근데 그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크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브랜드가 이제 진정성을 잃을 때 브랜드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브랜드에는 그 남들이 공감 가는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메타버스 시대가 가져올 그 시대에서는 바로 이런 브랜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잘 키우자. 제가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심인영 대표님이 그 어디서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날 들어오셨어요. 단톡방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대표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세상에 하나에 갖고 살아남은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20년을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쭉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요즘에 짬뽕이잖아요. 짜장이 아니라. 근데 대표님이 하나만 꾸준히 하고 오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자신이 요즘에 살아가면서 저렇게 하나 딱 가지고 살아남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 얘기가 제가 좀 기억이 남아요. 예, 제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누가 그랬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골뱅이를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2001년도 그 당시에 저 골뱅이 하나로 지금 20여 년을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마 여러분이 얘기하면 잘 알다시피 고대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분은 골뱅이 하나로 지금까지 소위 말하면 명상센터를 가지고 지금 아주 영향력 있는 온라인 인터넷 세상에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전조편 하나 가지고 사실은 고대원의 아침 편지가 시작이 됐고 그것의 종점이 이제 명상센터로까지 이어져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처럼 정말 제가 봐도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만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백수가 되셨다면 온라인 인터넷 세상에서 수많은 어플 중에 한 개의 어플만 가지고 3개월만 공부하시면 그분의 전문가가 되실 거라고요. 근데 요즘 전문가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저는 온라인 인터넷 세상에는 전문가보다는 얼리어답터가 좀 맞다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얼리어답터가 맞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좀 빨리 그리고 또 많은 시간 그것을 해온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하나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선점의 세상. 뭐든지 이제 선점해야, 그러니까 어저께 이 선점의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김미경 강사님의 이제 그 강의를 하나 제가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 디지털 튜터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앞으로 디지털 튜터가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 왜 우리가 키오스키 햄버거 집에 가면 그 키오스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햄버거를 못 사 먹어서 이제 울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단무지, 단순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울지 않고 그냥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분은 되게 점잖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저지간 그 디지털 튜터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시작해가지고 3년 뒤에는 굉장히 핫한 직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 그 내용이 아닐까라고. 맞나요? 네, 원래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점은 특히나 이제 백화점 업계에서 하루 먼저 세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와 신세계의 세일 하루를 놓고 소위 말하면 그 전단지가 하루 먼저 하려고 치열하게 선점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경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세상도요.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격차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점하라. 그래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결국은 당신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이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순간 이미 당신은 지쳐지는 경쟁력이 상실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남보다도 빠르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랬을 때 벌써 시작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뭐 대표님도 그러시고 김희경 강사도 그러고 또 김상균 교수님도 그러고 메타버스를 하려면 일단 아바타부터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제가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 만드세요. 저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건 여러분들은 당연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제페토가 됐던 이프렌드가 됐던 아바타부터 만드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저는 제페토 아바타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브랜드 아바타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아까 보여줬는데 제페토보다는 또 이 브랜드 아바타가 좀 날씬하게 이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기 일단은 만들어 보세요. 계정부터 만들어라. 이게 이제 아바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페토 계정을 만들어야 아바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20년 동안 아마 어떤 것이 생겨나든 처음 생겨나면 무조건 계정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일단 로그인부터 음흠. 하는 습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생각하면 생각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도메인부터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핫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온라인 인터넷 세상은요,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무조건 계정부터 만들어서 나의 아이디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디의 중복. 그래서 보면 요즘 보면 아이디를 보면 이분이 언제 만들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를 하든 안 하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요즘 당장은 안 하더라도 계정부터 먼저 만들어 놓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이제 사실은 선생님 동생분이 저희 극장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2010년에 블로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일찍 시작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찍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기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10년도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 친구가 몇 명이냐면 11명이셨어요. 저는 2020년 2월 18일에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지금 2년 안 됐거든요. 내년이 이제 2년 2월 18일이 이제 2년이겠죠. 근데 저는 한 1,4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발을 들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꾸준히 인내를 갖고 하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로 지금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죠. 돈인가 가치인가?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미래 세상은 가치가 오히려 더 큰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가치가 이제 그 돈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만약에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제가 하는 유튜브를 여러분이 보셨어요. 근데 그래 저 심연용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게 좀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여기 들어와봐. 야, 너 여기 들어와봐. 그래서 점점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치 있는 방송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 소개를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거는 지금 그 당시에는 돈이 되지만 또 유행이 지나면 돈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 그게 이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마무리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정영님께서 이제 오늘 3회째죠. 네. 우리 천안 인생극장이 지금 올해 오픈을 하면서 최초로 미래비전 콘서트라고 하는 영화 한 편 플러스 콘서트.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 뭐 참여는 미비합니다만 조금 아까 드렸다시피 온라인 인터넷 세상은 꾸준히 오래라고 하는 두 단어가 굉장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은지 언니 안녕.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한 분이 이제 드디어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젠 극장도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 하고요. 이제는 그 영화 한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우리 세상.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록 2021년도 11월 이제 11월 보내고 이제 12월을 맞이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정경의 미래비전 콘서트가 앞으로 이제 우리 극장의 좌석수인 170석이 아마 다 차는 그날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꾸준히 오래 지속하면 할수록
한두 사람씩 채워져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요람으로 이 천안의 인생극장이 자리매김하는 그날이 되면 오늘의 이 시간들이 가장 소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 천안 인생극장의 170석을 여러분들의 무대로 정말 만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천안 인생극장에 놀러 오세요. 제가 영화는 공짜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시면 영화를 공짜로 보여드리고요. 저희 인생극장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시고 저희 대표님이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예, 저희 대표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오시면 유튜브를 바로 찍을 수 있도록 또 극장에서 강연을 하실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강의도 한번 딱 서서 한번 해보시고 유튜브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러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저희 천안 인생극장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이 바로 이제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바로 저 크로마키 앞에서 저희들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색은 우리 변호주님께서 공짜 좋아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언니 오세요. 공짜 영화. 네. 요즘에 이제 언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짜라는 단어보다는 무료라고 하는 단어가 더 격조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주님 여기는 공짜는 없고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네, 우리 영화 한 편에 참여하신 오늘 지금 이제 영화가 뭐였죠? 오늘 영화가 저기 뭐 외국 영화예요. 외국 영화인데 뭐 긴 여름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무덥고 긴 여름. 예. 무덥고 긴 여름 밤 아닌가요? 예, 긴 여름 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거 외우는 거. 변호진님 어디서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몰라도요. 아무튼 오늘 용산. 댓글까지 용산에요? 예, 서울 용산. 서울 용산에 제가 자주 갑니다. 어제도 다녀왔고요. 예. 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무료. 역시 짱이십니다. 미인이세요. 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딴지를 잘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딴지를 걸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분위기를 좀 만들죠. 저도 오래간만에 우리 정경유가 이제 둘이 앉아서 이렇게 토크를 해보니까 제가 혼자 방송할 때 생각도 나고요. 제가 이제 올해는 이제 21년 차, 이제 22년 차로 이제 들어갑니다. 22년 차 들어가면서 라이브 방송에 대한 가치가 이제 비로소 이제 인정받는,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의 가치. 메타버스도 바로 이제 녹방이 아니라 이제 생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도 이제는 실시간이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이 브랜드를 보여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우리가 장비를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여드리다 말았는데요. 이제 제페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이제 아시죠? 이 브랜드는 그 공간들이 있어서 그 공간에 그냥 개설을 하면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쉽더라고요. 제페토는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예, 빌드잇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래서 제페토는 이제 제페토 공간에 저희 이제 천안 인생극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꾸며지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제페토에 우리 천안 인생극장 가상 세계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저희 집에서 제페토 저희 집에서 이제 미래비전 콘서트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요즘에 굉장히 진짜 설렌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제가 쓸 수가 있는데요. 전 메타버스를 진짜 제가 아바타를 만들면서도 굉장히 설레었고 또 사실은 저는 제페토 안에 이제 이렇게 우리 아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를 이제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아바타가 안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뛰어다니는 그 아바타를 보면서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만들어진 저희 천안 인생극장 내에서 또 제가 그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그 설레임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